비만으로 인해 일상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경숙 씨를 만나봤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한껏 숙인 자세, 지지할 곳 없는 다리 등 불편한 자세로 화장실 청소 중인데요. 아우. 잠깐의 청소에도 무거운 몸 때문인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힘든 몸 때문에 다급히 청소를 마무리합니다. 비좁은 공간에서의 청소가 꽤 힘들었나 본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전해져 오는 몸이 원망스럽습니다. 온몸이 다 아파요. 팔목, 다리, 허리, 어깨.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아프니까 그냥 한꺼번에 싹 해치우질 못하고 조금씩 하게 되고 끝날 때까지 깔끔하게 할 때까지 내가 버틸 수가 없어요. 살찐 몸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는 통증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번엔 주방으로 향합니다. 어깨는 천근만근, 닦을 곳은 왜 이렇게 많은지 살이 찐 후부터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마디마디 다 쑤시고 좀 쉬면 괜찮은데 이렇게 일을 조금 하려거나 이러면 솔직히 말하면 살이 찌면서 그냥 일상생활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원래부터 비만은 아니었다는 경숙 씨. 제가 20대 때는 44kg였었어요. 445 사이즈를 입고 미니스커트, 핫팬츠 정말 자신감 있게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40대 후반부터 살이 갑자기 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3개월 만에 9kg도 찌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 오더라고요.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보여지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날씬했던 몸이 어느 순간 50kg을 넘더니 순식간에 33kg이 늘어나 현재는 77kg. 날씬했을 때 겪어보지 못한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목욕탕 가는 것도 싫었어요. 남들한테 내 몸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싫고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눈에는 막 많이 먹는 돼지처럼 보이고 이렇게 살이 찌고 나가기 싫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이러다 보니까 사는 낙이 없어요. 정말 내가 왜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이 찌고부터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데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잘 넘어지고 부딪혀 몸은 상처 가득이고 양말 신는 것조차 뱃살 때문에 힘겨워졌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경숙 씨. 운동은 물론 다이어트 약까지 먹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계속된 요요 현상과 더욱 늘어나는 몸무게로 절망에 빠진 경숙 씨. 그녀는 결국 최후의 보루였던 지방 흡입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제가 마취가 잘 안 되는 체질이어서 할 때도 고통스러웠고 마취 풀리고 나서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랬음에도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선택을 하고 시술을 했기 때문에 참고 참아왔는데 그마저도 제가 요요 현상이 오니까 또 절망감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지방 흡입술까지 하며 날씬해진 몸을 기대했지만 변하지 않았던 몸. 왜 살은 빠지지 않았던 걸까요? 혹시 그녀의 식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소박한 밥그릇에 겨우 이만큼 드신다고요? 한 끼 식사량 치곤 적어 보이는데요. 이것도 저한테는 좀 많아요. 왜냐면 밥이나 반찬을 많이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하고 부대껴가지고 소량의 밥
정도 먹고 있어요. 하루 종일 청소해서 배고플 만도 한데 그마저도 입맛이 없는지 먹는 둥 마는 둥. 급하지 않게 천천히 먹는 것을 보면 식습관은 괜찮은 듯합니다. 근데 거의 남긴 밥과 반찬들 왜 이렇게 못 드세요? 더 못 먹겠어요. 저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남겨요. 안 그러면 속이 부대끼고 불편하고 또 약을 찾게 되고 하니까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요. 겨우 식사를 마친 경숙 씨가 이번엔 냉장고 문을 여는데요. 냉장고 가득한 소화제. 속이 불편한지 다급히 마시는데요. 조금 먹는데도 속이 불편해서 저 그냥 소화제를 달고 살아요. 이번엔 바깥으로 나가봅니다. 소화제로는 안 되겠는지 몸을 움직여 소화를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3번씩 식후에 꼭 걷기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숙 씨. 하지만 이마저도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습니다. 얼마 못 가 걸음이 느려지고 마는데요. 좀 걷고 나면 숨도 차고 무릎이 너무 아프고 허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오래 걷지는 못하고 조금 걷다 쉬고 조금 걷다 쉬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짧게 나와서 이렇게 걷는 거라도 하고 있는 걸로 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이 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편의점.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의 손에 들린 건 소화제.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소화제를 먹는 건가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건지 좀 아직은 약에 많이 의지를 해요. 집으로 돌아온 경숙 씨. 이번엔 뭘 하나 했더니 약을 꺼내고 있습니다. 약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이게 호르몬 약이고 공황장애, 우울증,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혈액 용해제, 식도염 약도 있어요. 약이 한 10가지 그냥 하나로 잡아서 10가지는 돼요. 비만으로 각종 질병을 달고 사는 경숙 씨. 살이 찌고 나서는 고개를 안 들고 다녔어요. 누구하고 눈 마주치는 게 싫고 그래서 그냥 아래만 보고 다니고 이런 모든 저의 힘든 시간들이 원인을 따지고 보면 비만 때문이었어요. 근데도 아직 제가 그 해결책을 지금 찾질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녀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비만. 살이 빠지지 않는 원인을 알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보시면은 여기 피하 지방층은 보통 여자는 1에서 1.5cm 정도가 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피하 지방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보시면 1.3cm 정도 되죠.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장 지방이거든요. 이 내장 지방이요. 여자는 3.5cm 정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7.7cm예요. 피하 지방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장 지방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내장 지방 관리가 정말 시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같은 양이면은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의 대여섯 배 이상 높아요. 그녀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던 건 내장 지방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배꼽 위에서 이 동맥까지, 대동맥까지 이 길이를 재서 이제 내장 지방의 양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여자는 3.5cm 이상이면 좀 많다, 5cm가 넘어가게 되면은 많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7cm가 넘어가셨거든요. 이런 경우라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내장 지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위에 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대사증후군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복부 비만 자체가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에 이경숙 씨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참 많이 나태했구나, 여러모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안 하고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렇게 막 먹고 이랬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고치고 조금씩 나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경숙 씨가 살이 쪘던 이유는 비만을 초래한 요요 현상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소화와 장 건강의 균형이 무너져 체내 효소가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